우리 신작자 또 회장님께서 아주 신뢰하시는 그런 임직원 분이세요. 이사님. 네. 실력과 지성과 외모까지 갖추신 김진석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이거 선이 연결 지금 안 됐어요. 오케이. 이쪽에는 많이 폈네? 오늘 비가 갑자기 와서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다들 좋으세요? 우리 청년센터는 우리 3H 전국에 200개 이상 되는 센터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센터 맞아요? 네. 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센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청년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시죠? 큰일 났네. 센터님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회장님이랑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큰일 났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많이 안 오셨네. 우리가 이 청안이라는 도시가요,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정말 잘 나가는 도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센터장님도 잘 하시는데, 눈꼬리 제가 못 삽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로. 네. 도와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센터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아직 천안의 인구가 얼마예요? 70만 해야 돼요? 계속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센터장님 잘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기 오셔갖고 어때요? 지하침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아직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지하침대 필요 없다.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잖아요. 이 지하침대는 이제 지금이 우리가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는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120세. 건강하게 130까지 건강하게. 120세 시대가 우리가요, 옛날에는 우리 몸의 기둥이 척추가요, 옛날에는 한 50년 정도 쓰고 땅에서 다 묻었어요. 그죠? 왜 묻었어요? 네, 예전에는 50, 60년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는 이 척추가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된 게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지금 50, 60까지 쓰다가 지금은 60, 70, 80, 90, 100, 110, 70년을 더 써야 돼요. 옛날보다 뽕백으로 이 척추를 써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 척추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척추가 우리 몸에서 기둥이라고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척추가 모든 거예요. 우리 건강에. 여러분 그분 아세요? 서재걸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잘 아세요? 배우셨죠? 근데 이 서재걸 박사가요, 이제 의학 박사잖아요.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본래 자기가 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이유는 누구를 고치려고 공부했어요? 본인을 고치려고 공부했어요? 본인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남을 고치려고 공부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게 난감해요. 의사생도. 그래서 그때부터 서재걸 박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남을 고치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무슨 공부를? 본인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해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다 건강해요? 아니요. 제가 아는 제 동기 의사, 내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래갖고 진료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옆에서 보면 배는 이렇게 돼 있고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남은 고치고 돈은 벌 줄 알지만 본인 몸을 관리하고 고칠 줄 아는 의사들이 많이 되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서재열 박사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무슨 공부를 했냐면 내 몸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박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TV에서 유명한 스타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유명한 게 아니고, 그래서 TV에 나와서 TV에서 어떻게 고친다 이걸 설명할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TV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몸에 10,000명의 명의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명의가 뭐예요? 의사다.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과대학교 다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병은 누가 고치는 거다? 의사가 고치는 거다? 네. 이분이 의사이지만 본인이 공부해보니까 내 몸을 고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한다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요즘 이 서재열 박사가 거의 한 10년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스타가 된 게 뭐 때문에 스타가 됐냐면요, 해독 주소라는 게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요, 이게 또 한국을 갔어요. 네, 왜냐하면 다들 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먹는 거가 내 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프면은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서재열 박사가 워낙 TV에 나와서 먹는 거, 내 몸에 독소를 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는 그거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이 서재열 박사가 계속해서 강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몸에다 채우고 독소를 빼내도 뭐가 바르지 않으면, 껍데기가 바르지 않으면, 이 척추가 바르지 않으면 이거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요즘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척추가 틀어지면, 등이 굳어지면, 등이 쭈그러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이 척추라는 게, 여기 척추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센터장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워낙 강의도 잘 하시고, 사실 제가 뭐 앞에 뭐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척추가 있는데, 척추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서 있을까요? 그쵸? 근육이랑 인대랑 힘줄이랑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척추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척추가 나이가 들면서 틀어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져요. 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 여기 아버님들 계시면 젊었을 때는 이 등골이요, 산이에요, 산. 여기 등이. 맞아요. 젊었을 때는 등골이 이렇게 굴곡이 있었어요. 이 등, 여기 등아리, 여기 척추 양 옆에.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살이 어떻게 돼요? 밋밋해져요. 밋밋해진다는 건 뭐예요?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는 것과 아울러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근육이 쭈그러져요. 뭐처럼? 여러분 저거 있죠, 멸치 있죠, 멸치. 생멸치 보셨어요? 네. 생멸치는요, 길쭉하게 일자로 돼 있어요. 근데 얘네를 말리면 어떻게 돼요? 꾸물꾸물 이렇게 틀어져요. 쪽바르게 이렇게 똑바르게 된 멸치가 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틀어졌어요. 왜 틀어지냐면, 마르면서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멸치에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육이 없으면 헤엄을 못 치지. 그 근육들이 마르면서 약한 부분 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약한 부분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요, 똑같이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이 들게 하는 원리를 저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진우 박사는 정말 목숨을 놓고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병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척추가 올고다야. 뭐가 올고다요? 내 척추가 올고.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한 일주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척추 등이 바로 서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고 좋은 영양제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척추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척추는 우리 등뼈, 척추는 몇 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24개. 하루가 몇 시? 24시. 그렇죠.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가 몇 시? 24시. 하루 몇 개? 24개. 강의 잘하면 쉽게 가르쳐줘요. 이럴 때 박수도 좀 쳐주세요. 진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뼈는 마디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보세요. 뼈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마디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있잖아요. 이 철처럼, 철 파이프처럼 그냥 하나가 이렇게 빡 서 있는 게 튼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디마디로 되어 있는 게 튼튼할 것 같아요. 아니, 강철을 이렇게 하나가 꽉 꽂혀져 있는 게 튼튼해요. 마디마디로 되어 있는 게 튼튼해요. 마지막에 있는 거. 그죠? 이게 마디로 이루어졌다는 게요. 이게 너무나 오묘하지 않아요? 그죠? 이 마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물건을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철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척추가 이렇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원리는 다양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척추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찾아오냐면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병은 아픔이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병은 아픔이 때문에 찾아오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이야기는 병은 뭐 때문에 찾아온다? 척추가 틀어져서 찾아온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진적에 이런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지금 미국만 가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의학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요. 척추 질환 이거는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벌써 다 해본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약물이라든지 수술은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중요한 거는 이 근육과 뼈가 제대로 세워져야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에서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도수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추나요법, 도수 치료 있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줄 알았는데요. 추나요법이랑 도수 치료는 실제로 한의를 사는 추나도요. 중의학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한 거는 미국에서 넘어온 학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립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학문이냐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카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습한다. 이게 손을 이야기해요. 카이로. 프랙틱이라고 하면 프랙티스 영어에서 시술한다, 연습한다. 손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것을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학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왔어요. 요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경상북도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에 제 본사가 있는데 나중에 또 세종시에 가까이 또 본사가 들어서 그랬지만 경상북도 이번에 도지사가 된 도지사가 있어요. 이철우라는 도지사가 있어요. 이철우라는 도지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어요. 이철우라는 이분이 굉장히 이제 경상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분이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려서 바로 앞전 도지사를 할 때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대구보건전문대학교에서 이 카이로프랙틱을 전문가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 암 환자를요 도수 치료로 완치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암 환자를 도수 치료로 완치를 합니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고치려면 자르거나 약물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암 환자를 도수 치료를 쉽게 말하면 뼈를 맞춰서 암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뼈와 근육 조직을 정상적으로 맞췄을 때 뭐가 되냐면 모든 몸에 있는 기능들이 순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척추가 틀어지면 내 몸에 집행하는 모든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한다는 거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암이 걸린 그 장기와 연결된 척추 부분이 틀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정상적으로 계속 맞춘 거예요. 여러분 도수치료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왜냐하면 틀어진 것을 똑바로 맞추는 게 틀어진 것을 똑바로 맞추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그런데 이 도수치료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 대구보건대학교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맞췄어요. 틀어진 걸 맞췄는데 중요한 거는 집에 가면 몸이 그냥 있을까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될까요? 이게 다시 우리의 버릇 때문에 이 몸이 틀어진 거거든요. 우리의 관리 부족으로 해서 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간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도수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내 습관 때문에 틀어진 것을 계속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이게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도 제가 이걸 사실 왜 하냐면 이 교수님이 이제 스위치 찾아오신 거예요. 이 지금 도지사를 고치신 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 지하층들을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내일 모레면 60 넘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도수치료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몸으로 치료하니까 몸이 약해져요? 계속 세져요? 약해지니까 60이 넘으니까 이 도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층들을 보니까 얘는 내가 하는 것보다 교수님이 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더 깊숙이 거기다가 뭐까지 하냐면 온열까지 해요. 온열까지. 여러분 도수치료하면 온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는 이 교수님이 야 이거는 당장 우리 집에 교수님 집에 먼저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교수님도 쓰고 계세요. 왜? 내가 원리를 아니까 이게 이 자리가 위장 자리고 이게 폐 자리인지를 교수님은 신경학적으로 통계를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 자리를 풀어주니까 아니나 이분이 고치신 건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뭘로 해야 돼요? 치아치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틀어진 근육은요 한 방에 돌아오지 않아요. 맞출 수도 있어요. 맞출 수도 있어. 그게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게 우리가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게. 왜? 내 근육은 자꾸 틀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평생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한쪽으로 이쪽으로 틀어지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데 목이 이렇게 틀어지신 분 보고요. 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러면요. 이렇게 있다가 불편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해요. 그래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계속 만져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하철들은
내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교수님도 지압 침대. 그래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지압 침대를 도수 치료하는 이 전문 인력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이제 그 정형외과 학회에 있을 때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일반 정형외과에서는요 지압 침대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들어가죠. 그렇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압 침대 하고 있으니까 싫어하는데 이 교수님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경추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경추가 몇 개라고요? 7개. 흉추는 몇 개예요? 12개. 아침은 몇 시에 드세요? 7시에. 정시는 몇 시에 드세요? 12시. 경추는 몇 개라고요? 7개. 흉추는 몇 개라고요? 12개. 강사가 좋으니까 가르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저기 보면 이 척추 자극 영역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이게 신경이 어느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벌써 의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다만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병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가서 할 수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자 보세요. 경추, 목뼈. 목뼈가 몇 개라고요? 7개. 와, 잘하네. 흉추는 몇 개요? 7개. 흉추는 등뼈예요, 등뼈. 그죠? 우리 등뼈찜 이런 거 있잖아요. 등뼈찜에 가면 이렇게 하지. 야, 이게 흉추찜이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 흉추가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요추에 관심이 있어요. 요추. 허리뼈. 허리뼈는 5마디예요. 5마디인데 보통 아픈 게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파서 여기 이제 많이 오시는데 협착증은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걸리는 병이에요. 내만 걸리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협착증이 있어요. 사람은 마흔이 넘으면 모든 동물이기 때문에 협착증은 있게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서 내가 잘 다듬어서 120살까지 쓰느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허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 보통 뭐예요? 병원에 가면 뭐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걷는 게 힘들고 협착증이 걸리면 병원에서 뭐 해줘요? 와, 이거 다양하게 나오네. 뭐 한다고요? 수술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쵸? 보통 이제 물리치료나 이렇게 진통제 이렇게 먹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약. 주사. 그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1년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맞거나 1년 뼈 주사. 그죠?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오래 못 뭐 해줘요? 시술.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뒤로 척추 관안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척추와 뭐가 붙어있다? 신경이. 척추뼈에 신경이 유착되어 있으면 신경이 눌려요. 신경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신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0.02g. 다시 말하면 쌀 하나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쌀 하나를 살짝 얹어 놓을 정도의 그 자극만 돼도요 우리 장기 60% 이상이 불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이 살짝만 눌려도요 다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협착증 환자들이 다리 이렇게 병원 가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이게요 신경이 조금만 건들려 있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시술 가면 여기 유착돼 있어요. 유착돼 있는 거를 그냥 하늘로 살짝 단절을 시켜요. 유착돼 있는 거. 0.0 아주 조금만 살짝만 단절을 시켜도요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요. 시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멀쩡하게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시술이라는 거는요, 정말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짝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또 맞아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자 그래요? 수술하자. 수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척추 마디가 좁아져서 뭐를 눌러요? 신경을 눌리니까 다리며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무릎이며 발목이며 저리고 땡기고 걷지 못하고 남의 다리 갖고 뭐 쪼가리 푸는 거 갖고 막 이런 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좁아진 거를 뭐 해줘야 돼요? 벌려줘야 돼요. 벌려주기 위해서 이 좁아진 거를 벌려놓으니까 그냥 있어요? 벌려놓는다고 그냥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다가 케이지를 넣어요. 케이지. 뼈가루 케이지를 딱 벽돌 고우듯이 딱 고아요. 다 이렇게 끼워넣었어. 근데 딱 고우면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고아놓으면, 고정해놓으면 이게 흔들거리잖아요? 이게 척추뼈는요, 조금만 흔들려도 안 돼요. 척추뼈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근육이 빠지면 척추가 이게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서 흔들리면 뭐가 생겨요? 척추 사이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 뼈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흔들리면서 그게 이제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니까 이런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주간판이 염증이 생기면 이게 또 운동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좁아진 것을 벌려서 흔들리니까 뭐예요? 힘을 받아요. 나사를 받아요. 위에 6개, 밑에 6개를 봐서 고정을 딱 시켜요. 이걸 뭐라 하냐면 보통 허리뼈가 5번이니까 주로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예요? 4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3번, 4번, 5번 두 마디를 묶는 경우도 있고 4번, 5번만 묶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에 두 개의 뼈를 한 개로 딱 묶어버려요. 이게 무슨 수냐면 척추유합수라고 해요. 그죠?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자, 우리는 척추 마디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 따로. 근데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렵지. 중요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마디가 5개인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돌리면 한 마디가 한 25도씩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 개를 묶어버리면 그 위에 있는 놈은 몇 도를 돌아야 돼요? 50도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이 엄청나게 빨리 더 나빠집니다. 그게 지금 현대 수술, 지금 정형외과 유합수술이 문제로 되게 돼요. 왜? 우리가 이 수술을 한 80 초반에 했다 칩시다. 근데 80대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90,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근데 이게 100살 돼서 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 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예요? 수술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예요? 아니 수술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 정신 마취를 해야 돼요. 정신 마취. 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정신 마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언제 안 오실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20대 중반, 26 여사친이에요, 여사친이. 26살이에요. 결혼하려고, 남자가 제 친구였어요. 남자가 제 친구였는데, 결혼하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이제 건강검진하러 들어갔는데, 요강한 무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밑에. 그 띠로 들어갔다가 못 나왔잖아요. 마취에 못 깨나가고. 하여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둘 다 친구인데, 나이가 나는데, 들어가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특히 80대 고령이면. 이거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취를 자주 하면 뭐가 온다 그래요? 피가 온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뼈 사이를 벌려주는 게 문제인데, 지압침대를 쓰면 뼈 사이를 벌려줘요, 못 벌려줘요?